안녕하십니까? 대사증후군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moderation and temperance, 제가 영어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moderation과 temperance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moderation, 그 다음에 temperance.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everything in moderation 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그냥 뭐든지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이 moderation이 지금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용이랑 같은 개념입니까? 네. moderation이 하고 temperance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이 중용이 이쪽 temperance하고 더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temperance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moderation은 좀 허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감이 있죠. 그리고 temperance는 절제하니까는 모든 것을 단절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절제 법칙을 중용의 차원에서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나쁜 것도 적당히, 좋은 것도 적당히, 이게 적당하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이, 적당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우리 한국 표현으로 적당히 하죠 뭐 이러면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것은 적합하지 않는가,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temperance라는 말을 좀 더 저는 좋아합니다. 이것은 절제라는 것인데 나쁜 것은 끊고 좋은 것도 균형을 지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 그렇죠? 뭐 빛도 햇빛도 좋고 운동도 좋고 물도 좋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신제품도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을 때, 중용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이 템퍼라는 거는 조절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temperate zone 하면 온화하다는 뜻이거든요. temperate 하면은 온화한 그런 뜻이거든요. 지나치게 춥고 지나치게 덥지 않고 온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절제의 그 핵심적인 그 개념은 temperate. 이것을 조절한다.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단호하게 제하고 좋은 것도 조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대사증후군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좋은 그 인앤아웃 중에서 인 차원의 그 건강식은 무엇이냐 하면 섬유질과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는 현미, 통밀, 오트, 키노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현미, 통밀, 오트가 길이죠. 오트밀 할 때 오트가 있고 키노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곡물은 무엇일까요? 현미일까요? 통밀일까요? 오트일까요? 키노아일까요? 키노아가 뭔가 하시는 분, 키노아는 그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섬유질도 충분히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대사증후군, 복부비만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현미도 여전히 좋지만은 키노아가 또 아주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네 가지는 여러분들의 식단에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최근에 한 가지가 꽤 큰 문제로 그 화두가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에 뭐가 많다고요? 현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현미에 그
피트산과 두 번째 현미의 비소. 이 두 가지 때문에 현미는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라고까지 기사화된 것들이 2012년 이후에 그냥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사증후군 또 건강의 대명사인 현미가 정말 그러한 문제가 있을까요? 현미를 먹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나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은 이 밑에 나가는 자막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소와 과일. 보통 5서빙 이상. 여러분, 서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가 서빙인가? 그람으로 따지면은 100g이 서빙이고요. 그 다음에 용기로 따지면 한 컵 정도. 6오운스 정도 되는 컵, 한 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그 신체 부위로 따지면 한 주먹 정도에 되는 양이 원 서빙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손바닥 하나, 손바닥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원 서빙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최소한도 5서빙 이상인데, 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채소를 4로 하고 과일을 1로 하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과일의 비율을 4대 1로. 보통 우리 과채라 그러죠. 근데 이제 과를 1, 채소를 4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 그 최소량입니다. 근데 좀 더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암도 이기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5서빙이 최소이기 때문에 한 7서빙 정도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칼슘, 마그네슘을 증가하는 것이 좋다. 칼슘은 잘 아시죠? 칼슘은 채소 중에 가장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뭘까요? 칼슘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가 근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대가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가 그럼 미국에서는 뭐 근대라고 그러면 어디서 가서 삽니까? 한국 마켓이 없으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근대를 스위스 차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차일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근대와 가장 근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칼륨은 칼슘을 이렇게 쓰죠. 칼슘. Ca 플러스 2고요. 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칼륨은 뭐냐 하면은 칼슘이랑 다른 포타슘, K 플러스라는 포타슘입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포타슘이 듬뿍 들어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과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과일같이 먹지만 약초입니다. 혈압을 내리는 약초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언제 잘 익었을까요? 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어서 막 굉장히 단맛만 날 때는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약간 떫을 때, 약간 떫고 조금만 더 곰사 갔으면 맛있겠다. 조금만 더 익었으면 맛있겠다 할 바로 직전에 푸릇푸릇한 그 기가 살짝 있을 때, 그때 드시면 이 포타슘 섭취에 좋고 그 다음에 배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륨이 있고, 마그네슘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마그네슘은 물론 푸른 채소, 녹황색 채소에 다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좀 더 드시면 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대표적으로 무엇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대사증후군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혈압일까요? 콜레스테롤일까요? 당일까요? 바로 혈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칼슘이 플러스 2, 칼륨 플러스 1, 마그네슘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단 그 혈압을 올리게 하는 그 소디움, 그렇죠? 소금이 플러스 1인데 그것을 소금을 배설하고 그 혈관을 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을 혹시 드셨을 때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를 드시면은 짠 음식을 소위 해독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130에 85가 그 기준치잖아요. 그래서 130에 85를 초과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분, 육식, 간식을 감소한다. 그래서 사실 당분, 육식, 간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은 무엇이 올라갈까요?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중성지방이 올라가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은 허리둘레, 복부비만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당분이 올라가면 당분 수치가 100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ABCD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사증후군의 ABCD의 모든 기준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시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LDL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HDL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간식을 하시게 되면 역시 칼로리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부비만증이 증가됩니다. 반면에 위에 말씀드렸던 1, 2, 3은 이 4번을 싸우게 되니까 4번은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 싫어하죠. 그래서 이 4번을 줄이고 1, 2, 3번을 증가시키라 하는 차원에서 4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질은 사실 25% 미만으로 식물성 지방질을 섭취하면 사실 25%가 초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성 지방질, 우유, 치즈 이러한 것들을 드시면 아주 쉽게 25%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감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소금을 드시면 뭐가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1500mg 미만인데 그것이 이제 티스푼으로 따지면 티스푼이 여러분 부엌에 가셔서 티스푼 하면 아주 조그만 그 스푼이 있는데 그 티스푼에 3분의 2 정도만 추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음식에.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사방에 음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코올, 카페인을 감소하라. 알코올과 카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알코올을 증가시키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카페인을 증가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수분이 떨어져서 사실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있는 듯 하다가 실제적으로 몸을 탈진을 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곤한 몸을 채찍질하기 때문에 더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을 증가시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혈당을 보면 240, 212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혈당의 왜 혈당이 중요하냐면 이 혈당이 지속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혈당이 이제 3, 4개월 동안 조절이 혹시 안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망막에 있는 혈관이 문제가 돼서 눈이 흐리게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혈관에 들어가서는 심장혈관의 그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손끝과 발끝에 신경계에 당의 성분과 당의 대사물질들, 당이 이제 변형이 된 대사물질이 솔비톨이나 이런 대사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이 손끝, 발끝에 끼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되면 신부전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과하게 축적이 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혈당과 히모글로빈 A1C, 이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좀 설명드릴 필요가
히모글로빈이라는 게 뭡니까? 히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적혈구 속에 있는 그 단백질인데요. 그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그 표면에 이게 적혈구 RBC라고 하죠. 적혈구 표면에 제가 이게 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분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혈당이 3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240으로 유지가 됐다 하면은 적혈구 10%가 이렇게 당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의 대표적인 것이 산소인데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끈적끈적하게 당분으로 지금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서로 엉겨 붙어 가지고 제대로 산소 운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40으로 유지가 되면 거의 10%의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상황이 이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2일 경우에는 9%, 183일 경우에는 8%, 154일 경우에는 7%, 140일 경우에는 6.5, 126, 그쵸? 이것이 이제 당뇨병 진단하는 수치가 126 이상이거든요. 126이나 126 이상. 그래서 6%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됐을 때. 그쵸? 그 다음에 97일 경우에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인들의 공복 혈당을 우리가 평균 이렇게 쟀을 때 100 미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5.5 정도이겠죠. 한 5.5. 히모글로빈 A1C로 계산을 했을 때는 평균이. 그렇지만은 사실은 공복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공복이 아니잖아요. 하루 3끼 식사를 하시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혈당이 한 2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2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몸속으로 혈당이 들어가면은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때가 꽤 많잖아요. 한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딱 100 미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히모글로빈 A1C가 무조건 지금 100 미만으로 되면 5%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한 것이고 한 6% 미만, 126 미만이면 평균이 괜찮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7% 미만, 그러니까 평균이 식사한 거와 식사 안 한 그 모든 그 평균이 154 정도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면 이 혈당을 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당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드니빈, 강낭콩이 있고 뉴 포테이토스 이것이 이제 뭐 감자가 있는데요. 60분 내에 가장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아주 one serving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양의 그 음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뭐 원 서빙만 드시는 게 아니죠. 보통 식사를 하실 때 감자든 뭐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한 서너 서빙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딱 감자만 드셨을 때 보면은 60분 안에 혈당이 140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정상인이면 2시간 아니면 2시간이 되면은 80으로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서빙이라도 강낭콩을 드셨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낭콩을 드셨을 경우에는 원 서빙을 드셨을 때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혈당도 섭취도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복부 비만과 이 혈당을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는 지금 복부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칩 같은 거 있죠? 포테이토 칩 같은 거, 과자, 비스킷,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다음 여기 데이츠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단 그 미국산 그 대추죠. 그다음에 자스민 라이스, 포테이토, 프로세스 푸드, 워터멜론, 화이트 브레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혈당이 1시간 안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흔한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계속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의 복부 비만증이 빨리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바스마티 라이스, 같은 라이스인데 자스민 라이스 있고 바스마티 라이스가 있는데 바스마티 라이스는 혈당이 잘 안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죠. 인도에서 나오는 그 쌀인데요. 그다음 vegetables, lentils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한국 그 단팥죽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좋아하시는 그 렌틸 숲입니다. 그다음에 파스타, whole grain bread, oats, 귀리, 오렌지. 굉장히 신기하게도 여기 오렌지도 꽤 단데 오렌지는 확 올라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렌지는 신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식에 신맛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채소를 무치고 하실 때 신 것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드시는 밥이든 다른 음식으로 인한 혈당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신 맛을 첨가하면 되겠습니까? 식초가 좋겠습니까? 레몬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레몬이 더 좋겠죠. 같은 신맛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었을 때 혈당이 잘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의 궁합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혈당이 확 오르면 뭐가 많이 올라가요? 인슐린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당분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인슐린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면은 식욕을 어느 정도는 절감을 합니다.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서 충분히 먹었구나 하고 이제 먹는 것은 절제하게 하지만 섭취된 모든 음식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비만 증세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160이었는데 확 300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겨우 정상일 때 200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지금 당뇨병 바로 직전인 사람들은 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져서 현기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내가 당뇨병 초기 바로 직전인가?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뇨병이 아닌 사람들은 130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 컨트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이 막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 초록색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가지만 일정하게 150 미만으로 쭉 혈당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고 당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이 올라가서 아주 지나치게 올라가면 신경질이 나고 지나치게 떨어지면 현기증이 생기고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했을 때 사실 과유불급이죠. 지나친 것은 조금 모자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혹은 모자른 것보다 더 나쁘다. 또 그래서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 당뇨병의 문제가 중용의 원칙에 어긋난 그러한 질병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근을 비교했을 때 당근은 이거 보면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당근 7개를 드셨을 때 지금 요 파스타 요만큼 드신 거에 그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근을 통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참 힘들다는 겁니다. 당근을 저렇게 7개씩 먹지 않죠. 근데 파스타는 저거 지금 그 야구공만한 아주 작은 야구공만한 정도만 먹어도 당분 7개를 드신 만큼의 당이 올라가니까 파스타가 사실은 다른 거보다는 조금 밥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스민 라이스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은 채소보다는 여전히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대사증후군, 드시는 음식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그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통해서 혈당 지수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혈당 지수와 그 다음에 혈당 그 부담, 글라이세믹 로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고 과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